국영수 선행을 하느라 잊고 있는 선행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학종입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 정보 저 정보 찾아보면 그 한 학기는 날아가는 겁니다. 학종 선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자,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어머님들도 불안감이 올라오고 계실 텐데요. 자,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글자 뭐죠? 선행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울 개념을 미리미리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맘때쯤 되면 우리 학생들, 우리 어머님들 어떤 선행학원이 좋은가, 국영수 선행학원들을 동네에 수소문해 보시거나 인강 또는 문제집들을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국영수 선행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국영수 선행을 하느라 잊고 있는 선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영수에 비하면 훨씬 더 하기 쉬운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쉽지만 국영수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선행입니다. 그 선행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학종입니다. 학종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막상 학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거고, 그래서 국영수 위주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 학종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8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시기부터는 학종적 요소가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기록되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변별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생기부 기록과 같은 학종적 요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종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은 어떻습니까? 그래,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활동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뭘 미리 준비하냐? 국영수 선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 3월 달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활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활동들은 어때요? 그대로 생기부에 기록이 돼요. 내신 성적도 한번 기록이 되면 수정될 수가 없죠. 생기부 기록도 한번 기록이 되어 버리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3월 달에 입학을 하면 어떤 동아리를 선택할 것인가?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대부분 이때 진로가 제대로 없거나 멍 때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활동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쏟아질 텐데 어떤 활동에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3월 달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중한 한 학기 분량의 생기부가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 학종도 선행을 하자라는 건데, 근데 그죠, 막막하죠. 이 학종은 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리큘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잘 챙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학교에서는 챙겨주지도 않고 올라가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 정보 저 정보 찾아보면 그 한 학기는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 선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진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결정을 해두자는 거죠. 진로가 명확하면 이 학종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학종에서 보고자 하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지만 이 진로가 가장 메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행입니다. 국영수 개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자는 겁니다. 3월 달부터 수많은 활동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동아리 뭐 선택할 거니? 뭐가 입시에 유리하지? 근데 입시에 유리한 동아리 없습니다. 왜냐? 학생에 따라서 유리한 동아리가 있고 유리하지 않은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이야.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교육봉사 동아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 공학자가 될 친구야. 그 친구가 교육봉사 동아리를 한다? 물론 어떻게든 연결 지으면 조금의 연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동아리를 들어오더라도 어떤 학생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학생에게는 불리하겠죠. 이렇게 진로가 명확하게 되면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활동들을 해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진로를 기준으로
목적과 방향성을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쏟아도 될 거고요. 목적과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진로를 나갈 거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책들은 이런 걸 읽어보는 게 좋겠어. 동아리는 이런 방향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면 좋겠어. 미리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다못해 내신 기간이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 근데 내일 2과목을 쳐. 그 중에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더 쏟을 것인가. 그것도 내 진로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과목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내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도 전면 시행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마다 듣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로죠. 내가 어떤 학과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과 진학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를 미리 결정을 해둔다. 여러 방면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 미리미리 그런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세이브했다면 그 시간을 실제 내신 공부하는데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성적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앞서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학종에 대해서 진로를 명확하게 잡아두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번 겨울 동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진로를 명확하게 잡아주신다면 그 어떤 선행학원을 붙여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걸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애 의사 시킬 건데 시키고 싶은 거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 어떤 직업을 왜 갖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명확한 스토리, 진정성이 있는 그 스토리가 있었을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봐왔으면 대략 얘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잘하는지 어머님들 잘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이번 기회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경험들을 시켜주시면서 진로를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로 없나요? 없습니다. 어떤 진로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지 어떤 게 더 유리하다 나쁘다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 활동을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선행할 때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한 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Y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Y를 기준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훈련을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착각이 많은 활동이 있으면 많은 활동이 있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개의 의미 없는 활동들보다는 2-3개의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그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아무 책이나 읽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의문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어디 답사를 갑니까?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가족 행사 때문에 갔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답사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진로랑 연결이 돼서 여기에 갔다 왔더니 또 어떤 의문이 들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활동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연결시킬 때 가장 좋은 키워드가 이 Y라는 키워드입니다. 무엇이든 의문을 갖고 이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 그 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활동이 나오는 거고 그 추가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웠고 무언가를 배웠더니 이거 또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생겨서 또 추가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되고 자, 이렇게 Y를 기준으로 계속 다음 활동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 이게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만의 유니크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뭔가 기가 막히고 참신하고 누구도 들어보지 않은 특이한 거를 적는 게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이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활동들이 연결이 된다면 그게 정말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스페셜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스터디 코드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사실 해주는 컨설팅이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느냐, 그리고 그 진로와 관련돼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Y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떤 동아리에 가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유기적으로 이 진로랑 잘 연결이 될 것이고,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활동들을 해야 이 진로에 대한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략을 미리 짜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아마 그래도 학교에서 뭐라도 시키는 활동들이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가운데에 두고 Y를 붙여가면서 학교에서 시킨 이 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서 다른 활동으로 이어가 본다든지, 학교에서 시킨 A라는 활동이 그 전에 배웠던 어떤 지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던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훈련을 시켜보신다면 그 능력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구나,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어떤 활동을 하러 가보자. 그죠? 이게 무거운 걸 필요 없잖아요. 물리 과목 공부했어요? 그러면 놀이동산 가서 그 힘을 온몸으로 느껴본다든지, 뭐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면 천문대를 가본다든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과 관련된 이 사회의 실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우리 가족 차원에서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진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활동이 고등학교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평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지만 이런 Y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훈련을 해둔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수월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표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어떤 의문을 갖고 책을 찾아본 적도 없는 학생이 갑자기 고등학교에 올라간다고 그걸 능동적으로 잘하게 될까요? 그런 활동도 계속 해본 가닥이 있는 친구들이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하는 활동, 생기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실제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겠지만 지금 연습을 해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멍 때리고 있다가 1학기를 날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미리 대비가 되어 있다면, 진로가 명확하고 Y 활동을 훈련해본 친구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 적응할 수가 있을 거고, 학종 시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기부를 잘 기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다 종합해서 이번 겨울 동안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진로를 정하기가 어렵죠? 어려우면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직업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그 직업과 관련된 책 또는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 직업의 어떤 부분이 나의 즐거움과 맞닿아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희망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고요. 반대로 그런 걸 찾아봤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그런 경우에도 나는 왜 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런 걸 보니까 난 이 직업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때요? 내가 처음에 좋다고 했던 그 직업이 나한테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찾아서 기획을 해보시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마음에 안 맞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안 맞고 난 이런 분야가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또 다른 직업을 한번 찾아보고, 또 똑같이 그 직업에 관련돼서 유명인들의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진로를 통해서 다양한 추가 활동으로 이어나가는 거죠. 이 책을 봤더니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파고들고 싶어서 제가 외부에 가서 어떤 견학을 한다거나 어떤 체험 활동으로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그걸 했더니 또 어떤 의문이 들어서 관련돼서 다른 책을 찾아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진로도 찾고요. Y 훈련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되면 한 페이지로 요약해보는 훈련까지 해보면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수행평가나 이런 발표 보고서를 내는 데 좋은 연습이 될 거니까. 여튼 이런 식으로 학종을 잘 대비시킨다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뒤처지지 않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학종 선행도 잘 시켜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좀 더 이 학종에 대해서 준비할 걸, 그때 그 사람이 뭐 하라고 했는데 그때 좀 할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잘 지도해서 잘 만들어 봅시다. 어머님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하실 텐데 또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